흙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오는 동안에 제가 할 거는 좀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가만히 있어 봤어요. 어떻게 알고 시키나? 이런 걸 아나? 한번 볼까? 가만히 있어 봤거든요. 장비를 흙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놀렸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아니, 당연히 그 현장에서 제가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 회사 망했어요. 오늘 주제는 이런 현장은 걸러라입니다. 저희가 수금에 대해서 항상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방법이 딱히 없어요. 일을 해줬는데 그 건설회사가 나중에 망할 회사인지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뭐 예전에는 뭐 체불 업체 그런 어플이랑 뭐 네이버 블로그가 있었는데 그것도 법으로 걸고 넘어지면 그것도 불법이어갖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일해주고 돈 못 받는데 그걸 또 이 돈 안 주는 업체예요 하고 알리면은 또 그게 또 불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체불업체 신고 뭐 그런 어플도 지금 하나둘씩 없어지는 추세고 저희가 이제 더 점점점 더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참고 정도? 이런 현장은 애초에 저희가 깨름직하면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깨름직해서 간다고 하면은 진짜 돈 주고 일 시키는 사람들은 미리 돈을 주든지 우리를 못 가게 막습니다. 가게 안 놔둬요. 애초에 여기 돈 안 줄 것 같다, 나 가겠다 그러면은 돈 줄 거야, 일단 뭐 10%든 뭐 반이든 주겠다 하면서 잡아요 저희를. 그럼 기사 때부터 지금까지 확률적으로 있었던 이런 현장들은 돈을 안 주니까 수금 안 되는 현장 구별법 대표적으로 크게 4가지거든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그 4가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오늘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놓치는 설명이나 뭔가 더 좋은 정보가 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첫 번째로 현장을 딱 가면 일단 전반적인 현장의 그 분위기를 좀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 분위기 말고 딱 그 현장 전체를 봤을 때 그 느낌, 이게 처음엔 초보 때는 처음에 현장 많이 안 가다 보면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그 현장 처음 딱 갔을 때 그 느낌, 그러니까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현장의 그 깔끔함, 정리정돈 같은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택지공사면 석축 쌓아놓은 거 쌓다 말았던지, 아니면 보강토 작업 해놓은 거 보강토를 쌓다 말았던지, 건축 시공을 했는데 건축이 올라가다 말았던지, 자재들이 다 녹이 쓸어 있던지, 중구난방으로만 돼 있던지, 이게 전반적으로 좀 지저분할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저분하면 일단 의심해보세요. 토목공사나 뭐 건축이나 다 각각 맡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돈을 안 받았으니까 공사를 안 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타 말던지 아니면 돌을 쌓다가 말던지 그런 게 딱 보입니다, 현장 처음에 가면.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의심해보면 돼요. 현장이 지저분하다. 사실 그렇게 지저분해지고 순차적으로 뭐 진행하다 멈추고 무조건 공사하다가 멈춘 곳은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왜 가끔 플랜카드 걸려 있잖아요. 유치권 행사 중, 이런 플랜카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건물이나 이제 토목 현장 그런 데 보면 이제 유치권 행사 중 걸려 있으면 문제 있는 거예요. 대부분 돈 문제입니다. 유치권 행사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안 줬으니까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현장 지저분하면 일단 의심을 해보던지 중기사무실이나 그 동네 장비하는 사람들한테 전화 돌려갖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차피 한 사람 건너서 다 알거든요. 물어봐갖고 저 여기 현장 왔는데 여기 어떠냐 대충, 거기 나도 일했었는데 돈 못 받았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현장 깨끗하냐 지저분하냐. 두 번째 주제는 일을 어설프게 시킨다. 우리가 일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작업 지시자의 작업을 듣고 해야 되잖아. 근데 뭔가 일 시키는 게 어설픈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뭐 수로관 작업을 하러 갔어요. 그날 투입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비랑 인건비랑 뭐 자재랑. 내가 한번 멀뚱멀뚱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한번 이게 작업을 시키는 걸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키는지. 그냥 딱 시키는 것만 시켜놓고 반장님이 계셔도 한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식생블록 사러 갔는데 반장이랑 용역이랑 온 거예요. 근데 작업을 계속 뭔가 어설퍼갖고 작업시키는 게 굉장히 어설퍼요.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는데 능률이 안 나요. 그날 투입비에 대비해 능률이 안 나는 거야. 장비나 인건비, 자재비, 투입 대비에 능률이 나게끔 일을 빠딱빠딱 시키고, 뭐 그날 계획을 짰으면 이렇게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공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내가 한번 가만히 있어 볼까? 이거 해놓고 가만히 있어 볼까? 이랬단 말이에요. 가만히 나비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외에는 웬만해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장비는 하루 종일 잡아 돌려요. 물론 참 먹는 시간, 뭐 잠깐 쉬는 시간, 뭐 오줌 싼 시간 이런 정도는 있는데 웬만해선 8시간 내내 풀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투입비가 있는데 그 투입비 이제 장비 때
시간대에 맞게끔 그날에 저희가 능률을 또 내줘야 되는 게 또 저희 역할이다 보니까 미리 장비 쓸 계획을 다 짜놨을 거 아니야. 뭔가 이상하잖아요. 애초에 작업 지시자가 우리 작업 지시하는 게 어설프면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또 모르는 거랑 작업 지시가 어설픈 거랑 다릅니다. 뭔가 딱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 속에서 장비 기사가 이제 조금 일머리를 굴려갖고 장비 기사가 알아서 해주는 거지, 현장이란 거 자체가 소장이 계획을 하고 반장이랑 이제 인건비랑 투입비가 계산이 됐을 거고 뭐 이래서 뭐 저래저래 해갖고 반장한테 지시를 내렸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오늘은 이만큼 양을 뽑아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이 다 짜질 거란 말이야. 근데 장비를 거기 시간대랑 순차적으로 맞게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냥 그게 안 이루어지는 느낌? 단추가 안 끼워진 느낌?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아까도 식생블럭 썼는 현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하다 만 게 있었죠. 제가 하도 너무 어설프게 시켜서 의심스러워 갖고 제가 가만히 있어 봤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반장은 장비 가만히 있지? 그런 눈치인데 일은 안 시켜. 그러면서 저거 뭐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저거 이따가 흙 오면 하면 돼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일 찾아서 하면 할 건 많아요. 근데 봉안투 뒤채움을 하는데 흙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오는 동안에 제가 할 거는 좀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가만히 있어 봤어요. 어떻게 알고 시키나? 이런 걸 아나? 한번 볼까? 가만히 있어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거 해지 않아? 그러면 뭐 시답지 않은 거 시켜요. 그러면 일단 흙이 오고 나중에 나가면서 제 마무리 지으면서 저걸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 난 흙 올 때까지 하루 종일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장비를 흙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놀렸어요. 당연히 그 현장에서 제가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 회사 망했어요. 제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예전 컨텐츠에 이런 현장 걸으세요인가? 그 컨텐츠 한 거 있는데 그거 예전 영상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시청해 주세요. 거긴데 그 건설회사가 망하고, 그 건설회사가 아니라 뭐 건축주였는데 망했습니다. 사업자는 그 회사가 돈도 못 받고. 어쨌든 두 번째는 그 어설픈 작업 지시. 아무리 장비 기사가 알아서 한다고 쳐도 기본적인 장비를 불렀으면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해주는 거지, 차라리 확신을 주던가 확신을 줘갖고 아예 맡기던가 우리한테. 그리고 그때 생각나서 그런데 점심 때, 이게 제 경험이에요. 그때 반장님이랑 용역 두 분 계셨는데 점심 먹으러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네는 혹시 현장에서 돈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광고한다고 유튜브로 아예 그냥 광고를 해서 조져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거 불법 아닌가? 그러더라고. 근데 그걸 왜 물어봤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안 줄 생각이었어요 애초에. 물어보는 반장님 있으면 무조건 걸으세요 그 현장. 네 번째로는 의외로 좀 간단합니다. 배차 받으실 때 결제 얘기를 아예 들어보세요. 결제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거기 한 달 결제야, 두 달 결제야, 3개월 결제야 이러면 거의 100% 받거든요. 근데 거기 못 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을 것 같죠? 있어요. 근데도 가요. 갑니다. 이게 참, 거기가 결제 안 좋은 곳인데 좀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배차가 좀 뜨뜨미지할 때, 좀 이게 또 안 가줄 수도 없고 또 그래요 또. 근데 이 부분은 좀 애매합니다. 그죠? 이 애매한 거를 자세하게 제가 회원 전용 영상 들어오시면 이런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들을 수가 있어요.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했죠. 네 번째로는 지구조각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지구조각가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일을 끝나면 영수증식으로 사인지를 받거든요. 사실상 이게 돈입니다. 저희한테는 수금이 후불이 기본인 이상 이게 돈이에요. 근데 종이 사인지로는 솔직히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저희가 지금, 저도 물론 종이 사인지를 쓰고는 있지만 웬만해선 지구조각가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어딜 가든.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사인하는 거 있다, 이거 사인해 주시는 분들은 무료니까 그냥 문자 받으면 거기 보험 사인하듯이 패드에다가 사인하셔라 이렇게 하시면 된다. 물론 건설업체면 건설업체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다운로드를 받아서 편하게 관리를 하시면 돼요. 건설업체면. 안 사용해 보신 분들은 계셔도 한 번만 쓰신 분들은 없거든요. 그냥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들어가셔서 지구조각가 치신 다음에 한번 사용해 보세요. 우리가 일을 하면 사인지를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을 했던 증거예요. 근데 나중에 소송 들어가거나 이제 돈 못 받고 이제 돈 받으려고 할 때 엄청난 자료가 됩니다. 근데 그게 종이 사인지보다 어플리케이션 사인지가 더 설득력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근데 이제
그걸 쓰고서 체불이 생겼다. 지구조각과 매뉴얼 보면 대한건설기계 사이트가 연동이 돼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체불권 해서 신고가 가능하고, 거기 보면 이제 키스콘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건데, 요즘은 체불권 해갖고 체불 신고 업체, 어플 이런 게 다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그게 또 불법이다 보니까. 키스콘은 국토부에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체불권 있는 업체들 그쪽으로 다 명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키스콘이라고 한번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대한건설기계 협회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쪽에도 신고도 가능하고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고 절차가 조금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뭐 다른 분들이 잘 신고를 해주셔갖고 어지간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마무리 겸 전체적으로 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지저분한 현장, 깔끔한 현장. 지저분한 현장은 돈 떼일 확률이 높다. 파트별로 이제 토목도 순서가 있고, 그게 순차적으로 다 진행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 뭔가 건물이 짓다 말던지, 아니면 돌을 쌓다 말았던지, 뭘 하다 만 게 현장에 보인다? 좀 지저분하다. 전반적으로 뭐 계속 공사를 진행했다가 말았다가 진행했다가 말았다 이런 느낌 난다. 그러면 일단은 의심해보세요. 높은 확률로 돈 못 받습니다.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반장님이나 뭐 직원분들 있으면 뭐 이런 말 드리긴 실례일 수도 있지만, 월급 밀렸는지도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요즘 건설회사는 월급 밀리는 게 가능합니다. 저도 건설회사 다닐 때 월급 2달인가 1달인가 밀렸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이게 당연한 거보다 하고 다녔지만, 모든 건설회사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이것도 또 막 왜? 아니에요. 몇몇만 그래, 몇 곳만 그래요. 지금 월급 밀리는 회사 매달리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을 어설프게 시킨다. 뭔가 그날 투입비 대비 일의 능률이 나게끔 다 계획을 짜놨을 텐데, 왜냐면 투입비가 토목을 하더라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 또 남기려고 할 텐데, 뭔가 이건 뭐 시키는 것도 어설프고, 뭐 반장이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고, 뭐 물어보면 모른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또 가만히 그냥 장비 놔두고 시간만 보내고, 이렇게 시키는 데는 그냥 나오세요. 나온다고 했을 때 왜 가? 그러면 돈 안 줄 것 같아서 나와요 이러고 그냥 나오세요. 근데 거기서 잡는다? 뭐 줄게 뭐 어쩌고 이게 뭐 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정상이긴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안 주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안 붙잡는 거지. 정이 이상하면 나오세요. 우리 기껏 남 봉사활동 해줄 거예요. 안 됐으면 일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애매하긴 한데, 애초에 배차 받으실 때 결제만 좀 확실하게, 좀 멀리 가더라도 결제만 확실하면 되잖아요. 뭐 사업자를 미리 받아놓던지, 아니면 그 업체를 네 번째 말했듯이 키스콘에 쳐보시던지, 사업자를 받으셔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키스콘 활용하기, 지구조각과 활용하기. 아무래도 저희가 일을 하면 진짜 증거물이 사인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종이 사인지보다는 나중에 소송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종이 사인지보다 지구조각과 어플로 사용하는 그 사인지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체불 신청하는 곳이 있거든요. 본인 체불 신청을 따로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시고, 키스콘에서 그런 악덕 업체들 유튜브에서 관리를 하니까 한번 미리 거기서 검색해보는 방법. 지금 여기 사진 보듯이 이렇게 들어가서 검색해보면 돼요. 물론 신고돼 있는 업체에 한해서 검색이 되는 거예요. 신고 안 돼 있는 업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얘기해봤는데 뭐 더 있나요?